자,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일단 교과 전형이면 지역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2예요. 요거 2022학년 건데요. 왜 요거를 보여드리고 23학년 건 안 보여드리고 22학년 거를 보여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학생부 교과는요, 일단은 얘네들 정량평가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량평가를 대학교 환산점수화해서 뽑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립니다.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일명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학년에는 추천 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에 제한돼서 아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2023학년에는 더 이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추천 방법도 바뀌겠죠. 네, 추천 8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23학년부터는 아이들을 교과로 뽑는데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학교에 추천 안 받고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인원 제한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번 년에 그렇게 된다라면 경쟁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는 입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결에 대한 변화가 바로 경쟁률이 가져갈 거고,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잖아요. 인원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라는 일명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교차가 가능합니다. 미적이나 기하본 아이들, 화통본 아이들이, 그리고 과탐본 아이들이 문과로 지원이 가능한데, 솔직히 수시는요 교차에도 큰 이득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시 같은 경우는 자연계 아이들이 교차를 해가지고 문과로 지원하면 솔직히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게 맞는데, 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는 문과 아이들 교과가 등급대가 더 높게 형성되는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굳이 교차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 그리고 영어 탐구가 한 과목, 자 뭐라고요? 잘 본 거 1개, 2개 합 6입니다. 그래서 3, 3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인데 수학에 화통이 빠져요. 미적이나 기하본 아이들, 그리고 영어랑 탐구 중엔 과탐 본 아이들만, 과탐 잘 본 거 몇 개? 1개. 그래서 2개 합 6 똑같습니다. 3, 3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2개 합으로 3, 3 만들어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교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마지노선 최저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둘 아니면 3개 합이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최저에 가장 많은 마지노선을 긋는 최저가 3, 3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3, 3을 맞추게 되면은 단국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100%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 반영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사회, 그러니까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요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 인문계는 국어랑 영어를 잘 본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당연히 자연계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학과 영어에 대한 비중이 좀 높게 형성돼서 석차 등급 라인을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졸업상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요 건축이 있잖아요. 요 건축이 문과 아이들을 좀 선발을 합니다. 건축이 문과 아이들을 좀 선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랑 과학이 전체가 들어가게 돼서 10%다 보니 이게 이제 전체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축학과는 다른 학과들보다 조금 입결에 대한 부분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체능은 수학이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적 성향이 있죠. 사탐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년에는 일단 인원 제한이 풀린 부분이 있고 최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반영되는 교과에 대한 부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풀렸다라는 요거 하나만이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 인원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점수대가 확 무너져 내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그 전에 교과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단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이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면 되는지 한번 문과랑 이과로 나눠서 상중하 라인을 한번 짜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국대학교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십니까? 비인기학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과들마다 교과에 대한 입결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막 앞에 숫자가 막 확 무너질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뒤에 소수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교과 전형은 뒤에 숫자 데이터가 바뀌는 게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2.2등급과 2.7등급, 8등급은 진짜 큰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과에서는 이걸 환산 점수화 시키면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단국대학교 요번에 인원 제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한 2.2등급 대 형성이 되잖아요. 2.1에서 2.2등급이면 완전히 점수 남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거의 90%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안정권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 라인이 2.3에서 한 2.45 정도, 한 2.5까지도 적정선 라인에 들어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2.3에서 2.45고요. 도전권을 형성하실 때는 좀 뭘 보셔야 되냐면 단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단대 같은 경우는 2년치 데이터를 좀 같이 보는 게 이번 연에는 좋아요. 그래서 2021 데이터와 2022 데이터를 좀 함께 보면서 그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 표본에 대한 그 이제 오차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했을 때 비인기과 같은 경우 뭐 철학과나 이런 과들 있잖아요. 특수교육은 인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뭐 토목 환경 같은 경우 요런 과들은 솔직히 점수대가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조금 있게끔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2.7에서 한 2.8까지도 한번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단국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안정권은 한 2.3등급 정도 될 것 같고요. 적정 라인으로는 한 2.4에서 한 2.6등급이면 충분히 평균 것에서 약간 평균이랑 70것 사이 정도에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전권은 한 2.65에서 한 2.8, 3등급이 솔직히 단국대학교 교과로 뚫고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최저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3등급 아이들이 교과로 지원하기보다는 걔네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2등급 대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해서 구성하면은 합격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라인이 구성된다. 이게 바로 단국대학교 학교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대는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DKU라는 게 있고 SW가 있고 창업인재라는 게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라인의 평가 요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국대학교 여태까지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합격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4대 요소라는 걸 봅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런 4대 요소를 보는데 DKU나 이런 라인에 있어서 전공성이 있잖아요. 전공성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생각보다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학과 안에 있는 어떤 학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의 활동이 좀 직접적인 전공성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좀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100%로 뽑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소서가 없거나 아니면은 면접이 없잖아요. 요런 경우 솔직히 단국대학교는 아이들 지원권이 2등급 대 중후반부터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솔직히 서류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에 대한 성적도 어느 정도로는 구성은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 대 아이가 도전을 하더라도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은 2, 3등급은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단대는 서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었다
라는 게 저희 컨쇼가 여태까지 단국대학교 DKU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단대는 일단은 전공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구성이 되면 좋고,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공 학업 같은 경우가 좀 잘 돼 있다라면 전체적인 학업 내신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지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DK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인 DKU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얘네 학교가 뭐가 있냐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창업인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창업인재는 모든 학과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학과가 이제 경영이랑 전자공학과가 대표적인 학과인데, 창업인재는 말 그대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인재가 DKU보다 합격선을 형성할 때 항상 점수대가 DKU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DKU보다 점수대가 합격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 성적이 좀 부족해서 창업인재로 빼는 건 아니고, 진짜로 요런 색깔이 나기 때문에, 요런 창업에 대한 어떤 색깔이 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창업인재다 보니까 서류 안에 우리 아이가 창업에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진짜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학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학과나 전자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공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에 대한 좀 산업공학과라고 아시죠? 산업공학과와 좀 전자공학과가 섞어져 있는 성향, 이런 생기부로 좀 구성하면 좋고, 경영학과는 말 그대로 경상계 라인이다 보니까 창업인재 라인은 이제 뭔가 우리 아이가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기록부가 구성하면 좋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인재를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3학년 때 창업계획서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되게 유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재가 바로 창업인재고, 아까 DKU보다는 일단은 점수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점수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서류에다가 창업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점수를 좀 극복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선발을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는 없고요. 생기부 100%로 뽑기 때문에 DKU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업인재 라인이다. 그래서 경영이나 전자공이나 이런 학과들 준비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창업인재는 따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모집 인원을 선정해놨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더 자세한 거는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SW 인재인데요. 일단 컴공과 라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시스템, 정보통계,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쪽인데, 어느 학과가 좀 인기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도 생각보다 좀 셉니다. 정보통계학과가 여태까지 저희 경험상은 가장 그래도 성적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컴퓨터공학과나 이쪽 라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SW를 준비할 때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면 정보통계나 산업보안 라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자, DKU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건 똑같지만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 30%가 들어가고,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과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학교 활동 안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성적,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런 수학이나 과학에서 세부 능력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요런 것들이 중요하고, 전공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라인이 좀 구성됐을 때 훨씬 합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2022학년이기 때문에 23학년 면접 일자가 발표가 되면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W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가요?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르고요. 나머지는 DKU랑 똑같이 뽑는데 전공적 합성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수학과학 성적도 생각보다 좀 많이 보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W나 DKU나 창업인재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점수대가 학업 역량에서 밀리지 않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KU 같은 경우는요, 일단 도전권, 일단 안정권이죠. 여기 상위 안정권. 왜 또 상중하로 해놨을까? 여기가 안정권이고요, 여기가 적정권이고요, 하가 아니구나. 아, 맞네. 여기가 도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DKU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8등급대 아이들, 요거 단순하게 학업으로만 계산을 한 거지만 한 요 정도 라인의 점수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이라면 네, 도전했을 때 점수대가 남는다. 이 정도 점수면 절대 밀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요 2.5등급이면 아까 교과 전형도 도전권으로 적정권 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나와 있는 등급대 아이들은 네, 최저가 네,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 최저가 된다라면 굳이 DKU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 네, 2.8등급 아이들부터는 교과 전형은 도전권이지만 DKU에서는 점수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2등급대 후반 2.9에서 한 3.5등급, 3등급대 아이들이 이제 적정선 라인으로 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등급에서 4등급대 아이들, 4등급대 아이들도 충분히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솔직히 보편적으로 합격선을 형성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대신 전공학업이 만약 2, 3등급대가 형성되고 나머지 점수가 좀 부족해서 4등급이 형성됐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DKU고요. SW 전형 같은 경우는 DKU보다도 점수대가 조금 학과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점수대 폭이 좀 좁아지지만 일단 안정권 한 2.8등급도 충분히 안정권 형성,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2.9에서 3.7등급대 아이들이 적정 라인으로서 합격선을 좀 보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안정권에서 이제 좀 도전권으로 넘어갈수록 등급대가 높아지는데, 일단은 도전권 같은 경우는 3.8에서 4.5등급.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점수는 한 3등급대가 나와야지 그래도 좀 도전을 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창업인재인데요.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DKU보다 점수대가 조금 낮고 4등급대 아이들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DKU보다 더 점수대가 좀 높아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좀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아지는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과가 인기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7등급이 좀 안정권으로 형성되면서 점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정 라인으로는 일단 2.8에서 3등급대 좀 초반 아이들이 이제 합격선에 대한 보편적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도전권으로는 3.3에서 3.85 정도인데, 이제는 창업인재는 4등급대 아이들이 도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85 정도까지가 도전권 형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DKU와 SW와 창업인재 요 정도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아이가 서류를 구성했다면 충분히 한번 넣어볼 만한 학교인데, 단국대학교는요, 저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3등급대 아이들이 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의 대학이다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2등급대 아이들이 DKU나 SW 같은 경우 지원하게 되면 솔직히 점수대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대 중반 2.5, 2.6 아이는 교과 전형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좀 잘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 최저 라인을 가지고 기준선을 좀 잡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단국대학교였습니다.